은퇴는 끝이 아니라 감정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평생 일에 매달리며 살아온 사람에게 퇴직은 단순한 노동의 종료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 쌓인 감정들과 처음 마주하는 기점이며 침묵해왔던 내면의 소리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동안 바빠서 혹은 외면해서 듣지 못했던 마음의 울림, 미뤄둔 질문들, 감정의 고요한 파문들이 은퇴와 함께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나이 이른에 접어든 한 남성의 이야기가 그렇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비로소 내 감정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이 글은 그가 겪은 조용하지만 깊은 전환의 순간들을 통해 은퇴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감정과의 대화가 무엇인지 되짚어본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전직 회계사 김성호 씨의 이야기다. 40년 가까이 일에 몰두하며 살아온 그는 퇴직한 첫 해를 감정이 낯선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은 남아있었지만 갈 곳이 없어진 몸은 낯설었고 할 일이 사라진 마음은 허전함을 넘어선 무기력으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당혹스러웠던 건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기분이 나쁜 건가, 우울한 건가, 외로운 건가조차 구분되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거실에 앉아 TV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린 것이다. 그는 그 눈물을 통해 자신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비로소 의식하게 됐다. 회사는 매일 내게 일을 줬지만 내 감정은 그 어떤 이름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은 은퇴가 감정을 다시 부르는 첫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사례는 대전에서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이정희 씨다. 은퇴 이후 그는 교직 시절보다 더 자주 병원을 찾게 되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어깨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묵직하다 등의 작은 증상들이 반복되었고 종합병원 진료를 거듭한 끝에 시민성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음의 병이 몸으로 드러난다는 말이 현실이 된 셈이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교사로 일할 땐 아이들의 감정을 돌보느라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무도 날 찾지 않게 되니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이 몸을 통해 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이후 그는 지역 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감정 표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에 이름 붙이는 연습부터 시작했다. 분노, 불안, 허전함, 슬픔, 당황스러움 같은 감정들을 단어로 표현해보고 그것을 소리내 읽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그는 감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몸도 조금씩 나아졌다고 말한다. 감정의 부재가 몸을 병들게 하고 감정의 표현이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단순하지만 잊기 쉬운 진실이 담겨 있다. 세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은퇴 후 자영업을 시도했던 최인수 씨의 이야기다. 그는 퇴직 직후 2번 다시 가난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 그러나 장사는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2회를 넘기지 못해 가게 문을 닫았다. 그 시점부터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기 시작했고 가족과의 대화도 점차 줄어들었다. 실패라는 단어를 마주한 순간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그는 고백했다. 실패 자체보다도 실패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이 그를 고립시켰던 것이다. 이후 그는 한 동년배 지인의 권유로 노인심리상담 과정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그간 억눌러왔던 두려움과 자책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차례차례 쏟아져 나왔다. 내가 실패해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눈물 섞인 목소리로 내뱉은 후 그는 오히려 관계 속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타인과의 대화가 시작된 건 결국 감정과의 대화를 허락했기 때문이고 그 감정의 이름을 정직하게 부른 것이 그에게는 회복의 문턱이었다. 이 세 사례는 모두 다른 직업과 상황에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퇴직 이후 비로소 자신의 감정과 마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닮아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갖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의식적인 감정의 인식과 표현, 때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가능한 과정이었다. 은퇴는 흔히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더 낯설고 예민한 전환기일 수 있다. 이 시기야말로 감정적 재정비가 필요한 시간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누구나 감정을 느끼지만 모든 사람이 감정과 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과의 대화는 스스로의 마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되며 그 과정은 고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통증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대화가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이다. 그 첫 발을 늦게라도 내디딘 이들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고 있는지도 모른다. 감정과의 대화는 단지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넘어 삶의 구조와 정체성을 다시 짜 맞추는 작업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를 통해 나를 설명해왔다. 직장인, 관리자, 교사, 대표라는 호칭은 나를 사회적 질서 속에 자리 잡게 했고, 그것은 곧 존재의 증거로 기능했다. 하지만 은퇴는 그 질서를 해체하는 순간이며 동시에 그 너머의 나를 물어야 하는 시간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평생 외면하거나 참아온 감정이 그제야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언제나 존재했고 단지 외면당해 왔을 뿐이다. 그리고 그 외면이 너무 길었을 때 감정은 돌연 육체의 통증, 인간관계의 단절, 혹은 삶의 공허함이라는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우울감이나 불안 증세를 단지 여유로 인한 무기력으로 해석하기보다 억압된 감정의 반작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감정은 사회 속 역할이 사라질 때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때 우리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감각보다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더 크게 흔들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인 동시에 후천적으로 익히고 길러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감정 표현은 습관이자 훈련의 결과물이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은퇴 세대는 감정 표현을 사치로 여겨왔다. 감정보다 책임, 감정보다 논리, 감정보다 성실을 우선해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자란 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퇴직 후 처음 느끼는 공허함은 단지 시간이 많아진 탓이 아니라 오랫동안 단절된 감정의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인간의 심리적 안정성과 깊이 관련돼 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감정 관리 능력은 곧 정신 건강의 바로미터가 된다. 실제로 퇴직 후 감정 코칭이나 정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경험하는 변화는 감정의 자각에서 시작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슬펐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나서야 깨닫고, 어떤 이들은 화가 났었다는 감정을 말로 꺼낸 순간 비로소 편안해졌다고 말한다. 그만큼 감정은 내면 깊은 곳에서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존재이며, 그것이 언어로 호출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품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정서적 복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은퇴는 사회적 지위의 상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에서다. 감정과의 대화는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를 넘어서 자기 존재를 재정립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나는 왜 자꾸 불안한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나의 삶의 선택과 방향을 되짚어보게 만든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서 비롯되고, 그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삶의 목적과 구조를 점검하게 된다. 이처럼 감정은 삶의 본질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연금이나 건강이 아니라 감정의 지도를 그리는 일이라고 말한다. 내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마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균형은 달라진다. 감정과 친해지는 데는 몇 가지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매일 감정일기를 쓰는 습관이다. 단어 몇 개라도 좋다.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을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둘째, 감정의 판단을 붙이지 않는 훈련이다. 슬픈 감정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아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는 감정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든다. 셋째, 감정은 나눌수록 회복된다. 상담실, 친구와의 대화, 감정 표현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은 억제할수록 고립되고 표현할수록 흐르게 된다. 감정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이 곧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는 핵심이다. 감정과의 대화는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길은 때때로 타인의 손길과 공감 속에서 더 깊고 넓게 확장된다.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은퇴자들의 감정 건강을 위한 기반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은퇴 지원 정책은 재무, 건강, 여가에 집중되어 있지만 정작 감정 회복이나 정서 훈련에 대한 공공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삶의 질은 결국 정서적 안정에서 출발한다. 감정과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힘을 회복한다. 감정은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은퇴 이후 무언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회복의 신호다. 조용한 전환기 속에서 마침내 자기 감정과 대화를 시작한 이들이 말한다. 삶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언제나 감정에서부터였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언젠가
그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부디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길 바란다. 괜찮아, 이제 내가 널 들어줄게.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